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치주과 그리고 임상치과학대학원 치과임플란트학과에 근무하는 고영경입니다. 오늘 치주기구의 연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스케일링이나 루트 플레이닝, 치주 치료를 하면은 사용하는 기구들이 대부분 이제 날이 있습니다. 날이 있는 기구들은 언제든지 둔하게 되기 때문에 그 둔해진 기구들을 다시 날카롭게, 샤프하게 만들어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닝의 오버뷰를 보자고 그러면 무엇을 언제 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봤을 때 날카로운 기구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됩니다. 날카로운 기구들로 치료를 하면은 치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고 스트로크가 미끄러지지 않고 보다 이제 적확하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많이 잘 제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은 횟수의 스트로크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미끄러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불편감이 감소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리고 불필요하게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술자의 불편감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최근에는 그렇게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 연구 중에 이제 1987년에 IJPRD에 나왔었던 이제 둔하거나 손상된 기구의 단점을 보여줄 수 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이제 새로운 휴프리디 큐렛 7번, 8번, 그 다음에 이제 둔한 휴프리디 큐렛. 큐렛을 이제 범랑질에 물질러서 나를 둔하게 만든 것이 이제 둔한 큐렛이고, 그 다음에 아말감에 10번 문질러서 나를 망가뜨린 손상된 휴프리디 큐렛과 그 다음에 캐비트론 팁을 이제 센 비율로 관찰한 이제 그 연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연구들이 나오기 전에 그 과거에서는 보다 다른, 지금은 우리들이 모두 날카로운 기구가 더 좋고 둔한 기구가 더 안 좋다고 당연히 알고 있지만 과거에는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1969년 이제 그 미국 치주학회지에 나왔었던 이제 그린이란 분이 이제 그 둔한 큐렛과 그 다음에 날카로운 큐렛으로 치료 루트 플레이닝을 했을 때의 상태를 비교한 논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큐렛도 이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큐렛이긴 한데 번팅 큐렛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둔한 큐렛은 이제 범랑질에 문질러서 나를 둔하게 한 것은 마찬가지고 그 두 가지를 이제 손으로, 그러니까 17번 익스플로러로 비교를 하고 그리고 프로파일로미터로 비교를 했습니다. 1969년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의 프로파일로미터와 지금의 프로파일로미터가 사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발과한 치아를 발과하기 전에 48개 전치 또는 소구치에서 치료를 시행하면서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구를 살펴봤을 때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그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표면이 평탄해지는 정도는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는 둔한 큐렛이나 샤프한 큐렛이나 이제 똑같았다라는 결론을 이 에드워드 그린 선생님께서 내셨고, 이 논문을 본 분들은 아마 굳이 그러면 샤프닝을 우리가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임상에서 진료를 시행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점은 근데 이제 샤프한 큐렛으로는 17번 익스플로러로 긁어봤을 때 매끄러운 정도를 보다 빠르게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날카로운 큐렛을 늘 사용하는 것을 날카로운 수기구를 사용하는 것을 늘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문들에 관한 이제 논문 중에 보면은 이제 이오안니디스라는 분이 2005년 이제 자마 미국 의사협회지에 나온 논문에서 보면은 이제 사이테이션이 많이 된 인용 횟수가 아주 높은 임상 연구에 있어서도 이 실제로 후대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정말 많더라 하는 논문에 대해서 이제 이오안니디스 선생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용한 연구들, 그러니까 조사한 연구들은 보면은 1000번 이상 사이테이션이 됐었던 이제 그 논문들, 그리고 이제 발표된 시점은 1990년에서 2003년까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살펴봤을 때 이 이후에 이제 비슷한 샘플 수나 이제 그 이상의 샘플 수를 가지고 비슷한 연구를 했을 때 그 결과가 이제 같은지 다른지를 살펴봤을 때 반 정도는 이제 그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다는 논문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2005년에 PLOS 메디슨이라는 저널에 이제 낸 에세이라고 할 텐데, 이 논문 같은 경우 보면은 비유 수가 이제 200만 건이 넘고 이제 사이테이션 수가 이제 6,000건 이상 되는 이제 그 발표가 되겠고, 사실은 이제 통계로 본 논문에 관한 논문이고 수학이 사실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었지만, 이분이 내신 결론은 이제 발표된 연구의 대부분은 50% 이상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은 그것이 반증되는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가 많기는 하지만, 우리가 현재 논문을 읽고 그리고 이제 많은 저널들을 보고 공부를 하면서도 늘 약간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그린 선생님이 그렇게 발표는 하셨지만, 이 이후에 이제 사실 많은 연구들에 있어서 또 그렇게 되는 이유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지금 이제 IJPRD에 나왔었던 샘 비유에서 보면은 세 큐렛을 이제 30배하고 480배로 봤을 때 우측에서 보면은 이제 그가 이제 레터럴 서퍼스하고 페이셜 서퍼스에서의 그 연마된 이제 절삭된 표면이 이제 보이고, 그 두 개가 만나는 지금 이제 검정 화살표로 된 부분에서 별다른 이제 그 손상이랄까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둔해진 휴프리드 큐렛을 살펴본다고 생각하면은 480배에서 가운데에 이제 완전 고랑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은 제대로 기구를 제거할 수가, 그러니까 제대로 치석이나 뭐 붙어 있는 물질들을 제거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손상된 큐렛의 표면을 보면은 이제 이제 우측에 480배에서 봤을 때 이제 왼쪽에 보이는 부분이 페이셜 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부분이 레터럴 면이라고 했을 때 거기가 매끈하지가 않고 뭔가 거칠고 울퉁불퉁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비교해 보자면 좌측은 이제 새 거, 그다음에 가운데가 둔해진 거, 이제 오른쪽이 손상된 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 표면들이 이제 측은면에 닿았을 때 어떻게 달라질지를 이제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화면에서 보면은 좌측이 둔한 큐렛으로 처치를 한 측은면입니다. 보면은 이제 좌측은 2000배고 이제 우측은 600배의 이제 손상된 큐렛으로 처치한 면인데, 좌측 면은 보면은 뭔가 뿌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앞선 그린 선생님 논문을 이제 설명하면서 얘기하기를, 거기에서 둔한 큐렛으로 했을 때도 비슷하게 매끄럽게 나온 거는 저런 식으로 데브리나 이제 뭔가 다른 부분들이 이제 측은 표면에 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깨끗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되지 않아서 비슷하게 매끄럽게 느껴졌다고 이제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둔한 기구로 하는 것은 이제 촉각으로 했을 때 비슷하게 매끄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치료가 된 표면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이제 손상된 큐렛으로 본 긁은 표면은 보면은 이제 측은면이 뭔가 거칠게 이제 깨져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긁혀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저런 자리들이 치유가 잘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카로운 큐렛으로 이제 긁은 표면을 보면은 이제 물론 약간 갈라져 있는 부분들이 보이지만은 그거는 이제 시편 만들 때의 아티팩트가 되겠고, 실제로 이제 아주 매끈한 표면에서 이제 치료가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둔환기구의 단점과 장점을 다시 말씀드리면은, 둔환기구는 술자가 사실 기구를 놓치기도 쉽고 환자의 불편감도 증가하고 시술 시간은 이제 한 60% 정도 시간이, 같은 치료를 할 때 60% 정도 시간이 증가한다고 얘기가 있고, 그래서 측방압을 또 더 가하게 되기도 하고 술자가 더 피곤해지기가 쉽습니다. 장점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제 보다 정확하게 날카로운 기구를 사용하면은 보다 정확하게 기구를 놀릴 수가 있고, 연조직에 불필요한 미끄러져서 이제 다른 부분을 찍힌다든지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기구는 보다 부드럽게 이제 살며시 잡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민감도도 개선이 되고, 식은 치석을 이제 버니쉬, 매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가 가능해지고, 식은 표면을 긁거나 상처를 가게 하지 않고 이제 그루브 같은 걸 형성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아까 더 감소할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시간도 감소하고 힘도 덜 주니까 피로도도 감소하고, 그에 따라 이제 보다 효과적으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샤프닝은 이제 언제 하냐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늘 해야 합니다. 늘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이제 바쁜 생활에 있어서 사실 쉽지가 않은데, 그때그때 하면은 더 보다 결국은 시간이 절약이 될 텐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제 하실 수가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은 5, 6번 큐렛을 이제 왼쪽, 오른쪽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 표면들이 형태가 조금씩 다 다르고, 이제 날면에서 봤을 때도 이제 뭔가 면이 페이셜 면과 레터럴 면이 만나는 자리에 약간 반짝이는 면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봤을 때는 늘, 이렇게 되기 전에 아니면은 뭐 치료를 마치고 나서 늘 샤프닝을 할 수가 있으면 좋겠고, 치료 시에도 이제 샤프한 큐렛과 둔한 큐렛은 이제 소리가 다릅니다. 이제 그게 있고, 촉각으로도 느껴지기가 다르고, 선이 보이든지, 그 다음에 테스트 스틱을 뭐 늘상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이제 걸리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샤프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기구는 워킹 핸드에서 터미널 쉔크, 펑셔널 쉔크, 핸들 뭐 이렇게 구별하셨던 거 이제 학부 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샤프닝 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핸들 방향이나 뭐 이제 펑셔널 쉔크 전체보다는 중요한 부분은 이제 터미널 쉔크 아니면 이제 로어 쉔크하고 워킹 핸드의 각도가 되겠습니다. 작업부를 보면은 이제 물론 이런 식으로 둥글게 형성되어 있는 큐렛, 우선 저희가 늘 큐렛을 많이 보니까 큐렛을 보면은 이제 등 부분이 이제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에 그 페이셜 서페스하고 그 아래쪽에 이제 레터럴 서페스하고 둘이 만날 때는 이제 샤프한 커팅 엣지로 만난다고 그러면 그것이 선이 되고 면적이 없기 때문에 빛이 반사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업부는 이제 물론 스케일러 사용한다고 그러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유니버설 큐렛은 이제 아까 유니버설 큐렛이나 그레이시 큐렛 같은 경우는 이제 원형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시 큐렛의 작업부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은 늘상 페이스가 있고 백이 있고 이제 레터럴 서페스가 있고, 보통 앞쪽을 토우라고 얘기를 하고, 커팅 엣지는 사실은 이제 양쪽이 커팅 엣지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커팅 엣지는 이제 내려가 있는 면 쪽이 이제 큐렛을 수직으로 세웠을 때 밑으로 내려간 쪽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 그레이시 큐렛이 되겠습니다. 그레이시 큐렛은 이제 이 JOP 저널 오브 페리오돈톨로지 1955년 호에 이제 부고도 나온 이
클레이튼 그레이시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겁니다. 휴프리디사와 이제 협력해서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미시간 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이제 논문도 사실은 이때 여러 편 내신 그런 훌륭하신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만들었고, 우리가 사실 그레이시, 거의 제 생각에 한국에선 그레이시 큐렛을 제일 많이 쓰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은 저도 이 준비를 하면서 이분 얼굴을 처음 봤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도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샤프닝 기구 연마를 하기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여기 테이블 같은 이제 안정적인 작업대, 평탄하고 안정적인 작업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밝은 광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이제 연마석, 플라스틱 테스트 스틱, 확대경, 꺼즈, 윤활액, 면봉, 보안경, 그리고 만일 치료 중이라고 그러면 글러브와 마스크가 필요하겠고, 치료 중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 사용한 큐렛을 소독하지 않고 나중에 연마를 한다고 그러면 그럴 때는 물론 글러브와 마스크의 사용이 필수적이겠습니다. 가장 추천하는 것은 사용하고 소독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연마를 할 수 있으면 그게 감염 부분에 있어서는 제일 이상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루페나 뭐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가 않으면은 이런 식의 이제 확대경이 뭐 휴프리디사나 다른 데서도 큐렛을 하면은 이제 이런 게 들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날 표면을 보면서 이제 어디가 이제 둔한 면이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펴보면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역시 연마석을 사면은 테스트 스틱이 이제 따라오기도 합니다. 테스트 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할 때 특히 그레이시 큐렛이라 그러면 늘 원래 쓰는 각도대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실 이 그레이시 큐렛 같은 경우 끝에 3분의 1을 많이 쓸 수는 있지만 토 쪽만 이제 쓰지 않고 끝에 3분의 1 쪽만 쓰지 않고 전면을 이제 사용하면서 샤프닝이 제대로 됐는지를 살펴봐야지 되고, 이것도 이때 할 때도 변형 펜 파지법으로 큐렛을 잡고 레스트를 주면서 이제 해서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우선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한 게 연마석이 되겠습니다. 연마석이 없으면, 스톤이 없으면 연마를 할 수가 없겠죠. 연마석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제일 중요한 것이 그릿 사이즈가 되겠는데, 이제 그릿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약간 표준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표준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렵고, 정말 뭐 다양한 그릿과 다양한 스탠다드들이 있고, 뭐 유럽, 그 다음에 일본, 미국, 뭐 모든 곳에서 그냥 알아서 이제 그릿을 이제 뭐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릿 사이즈가 이제 얼마가 돼야지 그걸 파인이라고 얘기하는지는 사실은 사용 분야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치주기구 연마 시에는 400그릿 이상을 파인이라고 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분야들에 있어서 보면은 이제 뭐 1000 이상 아니면 5000 이상을 파인이라고 치는 분야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치주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400그릿 이상이 되겠습니다. 많이 이제 뭐 사용하는 게 이제 아칸소석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자연석이 되겠는데, 이거는 미국의 아칸소주의 워시타 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채굴되는 자연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천연석이고 4단계로 소프트, 하드, 블랙, 트랜슬루선트가 되는데, 아마 치과 쪽에서는 이제 그 블랙이나 트랜슬루선트 쪽이 아니라 소프트나 하드 쪽일 것 같습니다. 그 열에 오래 노출되면 이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부서지기 쉽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물을 쓸 수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물보다는 오일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입자 사이사이로 금속이 더 들어가기 쉽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오일을 사용해서 쓰면은 이제 그 갈려나간 금속 입자들이 위에서 떠다니고 있어서 제거가 쉬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일을 쓰고, 이 이제 발표 준비위에서 이제 참고한 서적 중에 겟 샤프라고 하고 있는 책에서는 바세린을 사용을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그 실제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바셀린 사용하는 거는 안 되고 미네랄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알칸소 석 같은 경우는 이제 가볍게 샤프닝하고 가볍게 형태 조정하는 정도에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디아 스톤이 될 텐데, 인디아석 같은 경우는 어떤 책을 보면 합성석이라고 적혀 있고 어떤 책을 보면은 이제 천연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인디아 스톤은 이제 합성석이 맞고 알루미늄 옥사이드로 이제 만들어진 합성석이 맞습니다. 그래서 파인, 미디움, 이제 콜스 그릿 모두 나오고 물이나 오일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제 생각에 헛갈리는 이유 중 하나가 인디안 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이 바닥 가는 데 사용되는 이제 돌 자재가 있고, 이것이 이제 자연석이 되고 인도에서 나와서 인디안 스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상적으로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게 세라믹 스톤 아닐까 싶은데요. 세라믹 스톤은 이제 또 세라믹 스톤하고 세라믹 워터 스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세라믹 스톤 같은 경우는 어브레이시브들을 이제 퓨전시켜서 결합시켜서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브레이시브 바인딩 시킨 것이 세라믹 워터 스톤인데, 어쨌든 구매하실 때 꼭 세라믹 스톤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미디움 그레이스로 나오는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비교를 해보자고 그러면 아칸소 석은 이제 그 미세 결정 수정으로 이루어진 이제 자연석이 되고, 세라믹은 세라믹의 합성이라고 하면 되겠고, 인디아 스톤은 이제 산화 알루미늄의 합성석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랄 오일을 이제 제일 추천을 하는 게 이제 알칸소 석이 되겠고요. 세라믹은 이제 물 또는 건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인디아 스톤은 이제 미네랄 오일 또는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제 게샤프란 책에서는 이제 바셀린 사용을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페트롤리움 젤리가, 그러니까 화이트 페트롤리움이 이제 미네랄 오일이고 페트롤리움 젤리가 바셀린인데, 그 두 가지를 헛갈리신 것이 아닌가가 이제 제 추측이고요. 다른 어디를 봐도 이제 그 바셀린을 사용해서 하라는 얘기는 없고, 그 책에서밖에 못 봐서 실제로는 이제 미네랄 오일 추천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칸소소는 이제 600 이상이고, 세라믹은 이제 3,000에서 5,000까지도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판매하는 이제 회사에서 뭐 파인이다, 이제 중간이다, 미디움이다, 그 뭐 그렇게 해서 구별해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멸균은 이제 증기 멸균이나 뭐 건열 멸균이나 다 가능한데, 알칸소 석 같은 경우가 이제 브리틀해지기가 쉬우니까 뭐 증기 멸균이 이제 오토클레이브가 제일 추천할 만하지 않은 경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료 중에 이제 그 연마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연마석이 이제 제일 추천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세라믹 또는 이제 인디아 스톤이고, 기본적으로는 인디아 스톤은 사실 오일을 쓸 수 있으면 오일을 쓰는 게 나은 것 같으니까 세라믹 스톤이 치료 중에 사용하시기에는 제일 무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마석도 이제 관리를 잘 해주어야지 되는데요. 금속이 연마석에 함유되지 않도록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추천이 되고, 윤활제를 사실 안 써도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연마석이 자주 망가지니까 연마석을 보다 자주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표면 위에 금속 잔사를 솔 또는 초음파 클리너로 닦고 페이퍼 타올로 건조시킨 다음에 이제 멸균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거즈로 닦고 초음파 클리너나 솔 그리고 오토플레이가 일반적이겠습니다. 네, 연마석을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연마석이 사실은 이제 뭐 어디는 갈리고 안 갈리고 잘 쓰는 표면들이 이제 갈리게 되겠고요. 연마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갈려 나간다 그러면 다이아몬드 플레이트에 이제 올려놓고 몇 번 왔다 갔다 해서 보면은 연마색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플레이트 같은 것의 가격이 한 50만 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스톤을 새로 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필요한 준비물 중 하나가 이제 테스트 스틱 아니면 플라스틱 스틱이나 아크릴 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제 얼마나 샤프닝이 잘 되었는지 아니면 샤프닝이 이 기구가 필요할지 뭐 사실 딱 대보면 알 수 있는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샤프닝에 필요한 준비물까지 알아보았고요. 다음번에 이제 기구 연마 방법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